오늘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 소식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찰에 체포된 데 이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긴급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를 맡기지 말고 특검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는데요. 대장동 사건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부산저축은행 사건도 함께 특검에 맡기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장동 사건입니다. 이게 벌써 1년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파도 나오는 게 없다 보니까 이제는 조작까지 감행하는 모양입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왜곡되고 야당을 향한 정치 탄압과 보복 수사에 칼춤 소리만 요란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이재명은 단 한 푼의 이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검사들이 바뀌니까 이렇게 관련자들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진실을 찾아서 그 진실에 따라서 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주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진실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털어도 먼지조차가 안 나오니까 있지도 않은 불법 대선 자금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이 사탕한 게 받은 게 없습니다. 보수 정부와 맞부딪히면서 제가 살아남았던 유일한 길,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능하되 청렴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에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하십시오. 특검은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들을 총망라해야 합니다. 대장동 개발과 화천대유에 대한 실체 규명은 물론이고 결과적으로 비리 세력의 종잣돈을 지켜주었던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문제점과 의혹, 그리고 그와 관련된 허위 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서 조사해야 합니다. 대통령 부친의 집을 김만배의 누나가 구입한 경위 같은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 진술이 갑자기 변경되는 과정에 제기된 조작 수사, 허위 진술 교사 의혹도 밝혀야 됩니다. 모든 의혹들을 남김없이 털어낼 좋은 기회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떳떳하다면 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떳떳하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기자회견 뒤에 기자들의 질문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과 여당이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특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지금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한 지가 지금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아마 또 실패하면 또 다른 시도를 하겠죠. 끝도 없이 이 사건을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적정하게 진실을 공정한 방법에 의해서 규명하고 종결할 때가 됐습니다.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수사는 아닙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안 하면 이제 나중에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정식 후원금을 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합법적 범위 내에서 뭘 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죠. 뭐 예를 들면 정치 후원금을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냈는지 안 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 어쨌든 제 분명한 것은 법이 허용을 하지 않는 옳지 않은 돈을 받은 일이 전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물론 받은 일 없습니다. 나중에 혹시 무슨 정치 자금으로 낸 게 있는지 체킹을 한번 해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전에 특히 이제 대선 때 대통령 후보의 태도를 보면 안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거부한다고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이거는
그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이 추진하자는 게 제 의견이라는 말씀드리고, 대장동 개발 문제는 저로서는 정말 당군 일의 최대의 치적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업이었고,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제가 관할하던 직원들 일부가 이 부정한 일에 연루가 된 오점이 있습니다만, 그 점은 직원관리상의 제 부족함으로 제가 전에도 이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대선 자금을 저에 가까운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과연 이게 사실에 부합하겠느냐? 여러분이 당사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업하는데 막 방해하고 막 1,100억이나 추가 부담시키고, 그래서 뭐 정말 속된 표현을 욕 나오게 한 사람인데 이미 그 사업 다 끝났는데 왜 돈을 주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김용 개인에게 준 게 아니라 대선 자금으로 줬다고 지금 주장을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뭐로 줍니까? 여러분 같으면 주시겠어요? 그리고 남욱은 왜 진술을 바꿨을까요? 자유로운 상태에서 언론사와 인터뷰했던 내용 12년간 트라이를 해봤는데 CR도 안 먹히더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1년 지난 다음에 그 이전에 돈을 몇 억을 저를 위해서 줬다. 대선 자금으로 줬다.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봅니다. 국민을 조작이 가능한 대상으로 여기는 정치인들도 있지만 저는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 그리고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내용 길게 자세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권지웅 전 비대위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승부수 돌고 돌아 다시 대장동 특검이네요? 사실 대선 때 제안했던 것은 대장동 특검만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특검까지 같이 이야기하는 소위 쌍특검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안한 것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은 제외하더라도 대장동과 관련된 사안을 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특검을 도입하자는 주장이고요. 저는 이 주장을 할 수 있는 배경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는 이번에 이제 검찰이 민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려고 했어요. 물론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중앙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저는 좀 무리스러웠다고 생각합니다. 국감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도 그렇지만 실제로 김용 부원장이 그 민주연구원을 이용한 지가 10일이 채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김용 부원장을 이미 체포하기도 하고 자택을 이제 압수수색하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거기에 이미 제출을 하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검찰이 일단 거부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선 자금이라고 적시한 채로 일단은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김용 부원장에게 돈이 흘러간 것도 양쪽의 주장이 지금 다른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남욱 변호사라든지 혹은 아니면 그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유리한 방식으로 죄를 경감시키기 위해 허위로 주장했을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두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과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김용 부원장의 이야기가 아직 반영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김용 부원장을 건너뛰어서 이재명 후보의 대선 자금까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중앙당사를 되게 강제로 압수수색하려고 했던 점과 대선 자금이라고 명시한 것은 다분히 검찰이 정치적 주체로 등장했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정치적 주체로 등장한 검찰에게 이 수사를 맡기는 건 좀 불공정하다고 민주당 측에서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권지웅 전 비대위원 이야기 들으면서 다시 답답해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정치적 주체로 등장했다. 장해찬 이사장의 생각은 어떠세요? 길게 이야기할 거 없고요. 수사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시간 끌지 말고 물타기 하지 말고 이 수사를 잘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과거에 공수처에서 김웅 의원 압수수색할 때 그게 뭐 의원회관이라서 안 된다? 납득이 안 됐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그 압수수색에 반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당사가 뭔데요?
그게 일반 국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뭐 대단한 거라고 들어가면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처럼 국감하다 말고 국회의원 100명이 넘게 나와서 이걸 가로막습니까? 2006년도에 한나라당 당사에서도 압수수색 이미 시도가 되었습니다. 뭐 언론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이미 제출하기도 하는데 평범한 국민의 시각으로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당 당사건 언론사건 국회의원회관이건 결코 법 적용에서 예외 사항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이 본인 사무실이나 자택 압수수색 당할 때 가족들 바리케이트 치고 서 있을 수 있다는 거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게 결국 자신들은 법 위에 있는 특권층이다라는 인식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소위 분류되는 보수 언론이든 진보 언론이든 또는 보수 정당이든 진보 정당이든 적법한, 이건 검찰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법원이 발부해준 영장에 따른 적법한 이 수사 진행에 방해를 하는 행위는 저는 단죄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검찰 수사가 어딘가에서 막혀서 지지부진하다면 우리가 그럴 때 돌파구로 삼는 게 특검입니다. 대다수 특검은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었죠.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합의가 안 됐지만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단식하니까 민주당에서 합의를 받아준 겁니다.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고 검찰이 관련인에 대해서 구속영장도 청구하고 체포도 했고 여러 증거와 진술을 확보해가면서 속도를 팍팍 내고 있는데 여기서 특검 도입이 되면 지금 이만큼 속도 낸 검찰의 수사가 다시금 멈추게 되는 겁니다. 이건 수사하지 말아달라는 뚝소 전략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글쎄요, 일고의 가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 특검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잠시 뒤에 보여드리고요. 장유민 변호사. 네. 조금 전에 권재웅 전 비대위원이 이야기하다가 뭐 남욱,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말을 바꿨다. 정권이 바뀌고 검사가 바뀌니 관련자들의 진술도 바뀌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말을 바꿨다라고 하면 새로운 지금 혐의 내용과 관련한 진술이 시작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선 자금 네. 줬다.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의 형량이 낮아집니까? 더 추가가 됩니까? 저는 그 부분이 좀 의아해지는데. 이 자금 흐름을 좀 처음부터 추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동규 씨에 대해서 검찰이 애초에 영장 청구를 했을 때 인신을 구속하겠다고 했을 때 지난해. 영장 청구에 예.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적시됐던 액수가 8억이었습니다.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였습니다. 예. 물론 나눠지긴 했었는데요.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3억을 받았고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5억을 받았다라고 적시가 됐기 때문에 아마 검찰은 8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뭔가 포착을 하고 수사를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제 공소장에는 8억으로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위례 신도시와 관련된 금액은 빠졌고요. 네. 5억이라고 지칭됐던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수수했다는 금액이 3억 5,2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여러 언론에서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많이 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애초에 이 관련자들이 진술했던 내용에 의존해서 당시에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8억 원이라는 돈이 좀 수수됐던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에 와서는 대선 자금이다라고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말을 바꿨다. 그렇다면 이 말을 바꾼 당사자들로서는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얻는 본인의 이익이 있을 겁니다.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뇌물로 본인이 수수했다는 돈이 8억 원, 1억 이상이면 저희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0년 이상의 형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네. 굉장히 중형으로 처해지는데 정치자금법으로 본인이 받았다가 정치권으로 줬다라고 하면 형량에 있어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자금법이란 건 기본적으로 공식적인 후원에 법정돼 있는 절차를 따라서 정치자금을 모집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형에 있어서 또 입법 취지에 있어서 굉장히 달리하고 있거든요. 그럼 유동규 씨로서는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남욱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8억을 내가 받았다? 아니다. 나는 받았지만 정치권으로 흘려보냈다. 이건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정치자금법 위반이 돼버린다. 그렇습니다. 개인 비리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검찰로서도 이 수사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거라는 뭐 일각의 시선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검찰로서도 정치자금법으로 의율을 했을 때 더 경유해서 올라갈 수 있는 이재명 대표와의 그 간격이 상당히 좁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권이 바뀌고 정치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한 게 어떤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이냐라고 이재명 대표가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금품이 오갔다
했다는 것은 지난해 수사 때부터 드러났고 그렇습니다. 공소장에도 적시가 돼 있는데 그 금액이 대략 8억 원으로 시작했다가 줄었었는데 맞습니다. 이번에 다시 8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등장을 했고 이것이 개인적으로 착복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어떤 뇌물을 주고받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형량이 상당히 중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저는 이 돈을 정치자금, 대선 자금으로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범죄는 범죄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되기 때문에 개인 비리 때보다는 형량이 대단히 낮아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련자들이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진술을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특검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장해찬 이사장. 특검을 여당이 반대한다면 반대할 것 같다. 대통령도 반대할 것 같은데 그러면 민주당의 힘으로라도 추진하겠다.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는 뜻이거든요. 가능해요. 국회 의석 분포를 보면. 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또 변수가 되겠죠. 네, 아마 민주당은 지금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사활을 걸고 나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대장동 관련해서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치 자금을 전달했다라고 입을 연 것, 그리고 남욱 변호사가 구체적인 자금 획득 경로와 자금 전달 날짜, 액수 등을 전부 다 기재해 놓은 자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자발적으로 검찰에 진술한 것. 메모장. 네.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악몽 같은 일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분위기를 반전시키고자 특검 카드를 띄운 것 같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서라도 특검을 본인들이 이 자체적으로 여당의 협조 없이 통과시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시키면 봐라 이거 뭔가 이 여당에서도 대통령실 내에서도 떳떳하지 못한 거 아니냐, 정치 수사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특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시간이 좀 소요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물리적 시간 소요 이전에 이 사건의 굵직굵직한 분수령들을 넘게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심사가 이번 주 안에는 끝이 날 수도 있는데 오늘 3시 반에 시작하니까 오늘 안에 영장 발부 여부 결정되죠. 아마 오늘 늦은 시간, 예. 내일 새벽쯤에 끝이 예. 나겠죠. 거기서 만약 구속영장이 통과되어 버리면, 발부가 돼 버리면 법원에서 일정 정도 대선 정치자금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특검을 뭐 처리해달라 하고 여기에 뭐 말도 안 되는 부산저축은행이니 부동산이니 끼워놓고 하는데 설득력이 생기기가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근데 만에 하나 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기각된다면 그때는 민주당의 정치적 주장 앞에서 여당도 어떤 태도를 준비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1차 분수령인 김용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물리적으로 민주당이 국회에서 특검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일찍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여야의 셈법도 많이 갈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으로 맞대응했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해드리면 특검 수용할 생각이 없다. 이재명 대표의 제안은 시간 끌기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부패 사건이라는 대장동 사건은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되고 공개되어서 수사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문재인 정권의 친정권 검사들은 의도적으로 수사를 뭉개고 꼬리를 자르고 변죽만 울려왔습니다. 때문에 당시 야당이던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해 무려 40여 차례에 걸쳐서 대장동 특검을 제안했고 특검 통과를 위한 여야 협상을 촉구했으며 심지어 원내대표 공개 토론까지 요구했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이런저런 이유로 특검을 피하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수사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니까 특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시간 끌기, 물타기, 수사 지연의 다름이 아닙니다. 자, 국민의힘의 이런 태도를 보면 결국 특검 법안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혼자서 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장해찬 이사장께서 이야기하신 부분 좀 제가 사실관계에 좀 바로잡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남욱 측에 가까운 분이 전달책으로
이제 네. 자금을 전달했다고 하는 이모 씨로 부분들. 등장을 하던데요. 네, 일단 보도에 의하면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했던 전달책이 아니라 정민용 변호사와 유동규 본부장까지 전달했던 전달책이 자기가 남긴 메모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상한 게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는 근거가 아까 남욱이랑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의 증언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남욱 측의 전달책의 메모라고 하는데 남욱 측 전달책의 메모는 사실 김용 부원장까지 연결되는 건 일단 아닌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특검 여부가 이렇게 논의될 것 같은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검찰이 이제 내놓는 어떤 수사의 근거가 사실은 무리스럽게 대선 자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여겨지면 특검에 대한 요구가 훨씬 더 커지고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민주당에 있는 관계자가 돈을 받았거나 혹은 아니면 이재명 대표와 연결됐거나 이러면 당연히 상황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재명 대표는 아무런 죄가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정황으로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와 연결 짓는 것은 매우 무리스럽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실제로 돈이 흘러 들어간 박영수 특검이와 그리고 곽상도 전 의원과 관련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지금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예요. 그리고 박영수 특검에 따른 지금 돈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관련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 정치 검찰이 아니라 제대로 된 검찰의 역할을 바라는 어떤 요구는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수사 과정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게 참 많은데요. 네. 일단 그 50억 클럽 수사는 상당 부분 결론이 나오는 좀 명확한 사안이고 저는 그분들이 아주 중한 처벌을 피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일일이 어떤 진행 사항이 있는지 국민들이 궁금해도 못 알게 만든 사람들이 바로 문재인 정부 사람들 아닙니까? 피의사실 공표 금지라거나 뭐 인권 수사 등등의 명분을 내세워서 수사 과정에서 검사들이 기자들에게 정례 브리핑하는 것도 없애버린 게 국민의 알 권리를 삭제해버린 게 바로 추미애 전 장관 때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수사 상황 잘 모르겠다. 왜 다른 수사 상황은 잘 알려지지 않느냐 하는 것은 추미애 전 장관에게 가서 따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심각한 뇌물과 부정부패 혐의로 구속 수감되어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실장이 역시나 강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용 부원장이 법원에 의해 발부된 영장으로 체포되었고 자택과 사무실에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상황입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죠. 대한민국 어느 정치인의 측근들이 이렇게 유례 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부정부패와 관련된 스캔들로 구속되고 체포되고 기소되는 그런 사례가 이재명 대표 말고 또 있었습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게요. 민주당의 우리 권지웅 전 비대위원 같은 훌륭한 청년 정치인들이 왜 이재명이라는 이 부정부패 덩어리 정치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의 이 정말 좋은 이미지를 소모해야 되는지 이게 민주당 차원에서 얼마나 큰 당 리스크인지 이건 저희가 지적한 게 아니라 민주당 전대에서 박용진 의원뿐만이 아니라 서른 의원 등등 뭐 지금 다른 이야기도 하시지만 소위 말하는 비명계 의원들이 다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왜 이재명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짊어져야 하느냐?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민주당 전체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한 배에 탄 운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많은 분들 사이에서는 대단히 아쉬운 대목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장 변호사님. 네. 지금 권지웅 전 비대위원이 아직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까지는 확인이 안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는데 또 장해찬 이사장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이미 네. 영장이 청구가 됐거나 소환돼서 조사를 받거나 구속됐거나 이런 상황이지 않느냐.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연결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수사 전개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검찰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혐의는 그 대선 자금 아니겠습니까? 네. 정치자금법 위반. 그렇다면 그 혐의가 입증이 된다면 최종적인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수혜자가 되는 것과 이 일련의 범행 과정에 관여하거나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또 이제 별개의 문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안희정 전 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판결문을 보더라도요. 네. 이게 더 윗선으로 경유한다면 그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수사도 있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실무에서 이 캠프를 운영하면서 하는 그 양태 등등을 보게 되면 일단은 대선 주자 우리 당의 후보에 대해서는 어떤 비위 사실이 있더라도 자금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뭔가 부정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네. 그걸 보고하거나 하지는 않는 취지로 이제 적시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
그렇다면 수사에서 뭔가 더 윗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실체가 분명한 사실관계에 연결고리가 드러나야 이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 안희정 전 지사 사건 경우를 보더라도 네. 결과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는 올라가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면 직접적인 진술,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고서는 이재명 대표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그래 대선 보이는- 자금과 관련한 수사가. 네, 그래 보이는 예.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수사 상황과 특검 이야기 또 압수수색 이야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 특검과 관련해서는 장해찬 이사장 국민의힘 쪽에서는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좀 난감한 부분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특검 제안 요구에 대해서 동의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끝나고 나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특검 해야죠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아마 대선 마지막 토론 때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이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 그 당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공세적인 모습을 보였던 기억이 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대장동 사건을 시장으로서 설계하고 우리 이 후보께서 다 승인을 했음에도 검찰은 지금 이 수사를 덮었습니다. 윤 후보님 이거 벌써 몇 번째 울고 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반드시 특검 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두 번째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어?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 다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회피하고 동의하십니까? 지금 뭐 대통령 선거가 국민학교 애들 반장 선거입니까?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덮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 이게 하자니까요. 지난 2월 후보님 그래서 특검 하자고요. 그거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 지금 동의해 주세요. 당연히 떳떳하면 수사가 동의하세요. 이루어져야죠. 특검 해야죠. 아니 왜 당연한 거를 특검에서 지금까지 안 결과가 하고 있다가 나오면 이제 대통령이 얘기하십니까? 당선돼도 책임지죠. 네. 자 이제 30초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당연히 수사 이루어져야죠. 네. 그다음에 국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진짜 몸통인지. 이제 뭐 거짓말이 워낙 달인이시다 보니까 뭐 못하는 말씀이 없으신데 예, 저 때는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특검 이야기를 강하게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아마 이런 분석들이 나왔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이 제대로만 수사한다면 이건 금방 밝혀질 일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하에 검찰에서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덮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본인과 관련된 의혹이 많이 제기되니까 특검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대선이 끝나고 나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도 토론 끝나고 기자들 질문에 나도 특검에 찬성한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검 이야기는 어디로 갔는지 온데간데 없었는데 다시 특검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이뤄진 걸 보면 단적으로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서 성남지청장인 박은정 검사, 추미애 사단의 핵심이죠. 일선 실무검사나 이 박하영 부장검사가 7번이나 더 이거 수사 필요하다, 보완 수사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거 다 뭉갰어요. 그 직권남용으로 지금 또 수사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이정수 중앙지검장. 그야말로 친정권 장관과 친정권 중앙지검장들이 검찰을 꽉 틀어매고 해야 될 수사 안 하고 덮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에서 1년 6개월 넘게 도이치모터스는 탈탈 털고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을 한 번도 시도할 엄두도 못 냈던 검찰이고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 당시 검찰의 어떤 이 조직적으로 친정권 문재인 정부 정치인 출신 장관들에게 장악된 검찰 상태라면 특검하는 게 낫다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법무부 장관 한동훈, 검찰총장 이원석, 특검 누구를 데려와도 이들보다 유능한 검사가 있습니까? 물론 한 장관이 직접 일선 수사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리고 수사가 속도가 나고 있잖아요. 특검이라는 것은 수사 속도가 안 날 때 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자금 출처와 흐름까지 그리고 핵심 관계자들 이재명 대표 측근들의 진술과 증언까지 확보하면서 수사 속도가 빨리 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하자는 건 그야말로 시간 끌기 물타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 후보다라고 저 당시에 말했던 건 전 현장을 지켜보면서 참 실소를 금하기 어려웠는데요. 본인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 인허가를 다 풀어주고 용도 부지 변경을 해준 것이고 본인의 최측근들이 전부 다 연루되어서 구속되고 체포된 사안인데 여전히 몸통 운운하는 것.
아무리 물론 제가 혐의를 인정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건 뭐 이재명 대표도 자기의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죠. 근데 아무리 정치가 뻔뻔한 것이라 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나, 저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당혹감이 드는 걸 막기가 힘듭니다. 예, 잠시만요. 3월 2일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백브리핑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아까 이재명 후보가 특검 이야기하길래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건 특검은 우리가 계속 주장해 온 건데 지난해 9월부터죠. 이걸 아직도 민주당에서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고 누르더니 지금 갑자기 특검 이야기를 한다. 저는 무조건 해야 한다고 본다. 어떤 형식이든 수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특검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특검 좋습니다. 이건 사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그때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텐데 이게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글쎄요. 저는 그 당시 상황과 지금의 수사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보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줄줄이 내건 조건을 보면 자신의 의혹에 대한 것은 전혀 적시하지 않고요. 정말 뜬금없는 이 수십 년 전의 저축은행 사건이라던가 뭐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집을 산 거, 그 당시에 전부 다 해명이 되었고 언론을 통해서 검증도 다 받은 사안입니다. 화천대유와는 일말의 연관도 있지 않다는 거. 이런 걸 엮어서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또 특검을 예를 들면 여당이 한 명, 야당이 한 명 추천해서 대통령이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되는 구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 하는 행태를 보면 두 사람 다 자기들이 추천한다고 하겠죠. 이름은 다르겠지만 이정수 한 명, 이성윤 한 명, 이런 사람들 추천해서 특검하자고 할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특검의 수사 범위 같은 경우도 말도 안 되는 식으로 늘려놓을 것이고요. 이런 특검이라면 저는 뭐 받는 것에 대해서 일고도 고민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권의 이야기를 잠시만요. 제가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이 정치권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사이에 뉴스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경기도 안성의 저온 물류 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8명이 추락해서 3명이 심정지 상태다라는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분쯤에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에 있는 저온 물류 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해서 8명이 다쳤다. 건물 4층에서 시멘트 타설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거푸집 붕괴로 5m에서 6m 정도 아래에 3층으로 떨어지면서 사고가 일어났고요. 거푸집이 무너진 이유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8명이 다쳤고 5명이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특히 3명은 심정지 상태다. 이런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다치신 분들 다 무사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왜 자꾸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것인지, 노동 현장에서의 안전,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강조해 왔는데 여전히 이런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 또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진행되는 도중에라도 후속 뉴스가 들어오면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지웅 전 비대위원, 네. 이 특검과 관련한 이야기, 장희찬 이사장 이야기 들었는데 말이죠. 좀 반론을 드리고 싶은데 네. 우선 그 노동자들의 사망에 좀 애도를 표하고 싶고요. 아직까지 사망이라고는 들어와 있지 네. 않고요. 예. 다행 별일 없었으면 예. 더 좋겠습니다. 일단은 장희찬 이사장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검찰이 수사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또 다른 국민들은 사실은 지금 수사가 좀 편향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흘러간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특검과 관련된, 그러니까 피의 사실을 공포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수사가 되고 있는지 의문이 하나 있고, 곽상도 전 의원은 자꾸 수사 이야기 하시는데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기소가 네. 돼서. 근데 이제 보석으로 풀려난 것 자체가 네. 좀 의아한 부분이긴 합니다. 어느 정도 확실하게, 예를 들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정말로 퇴직금으로 50억 상당의 돈을 받을 수 있었을까? 저는 상식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최강욱 의원 2심에서 유죄 나왔는데 지금 밖에서 멀쩡하게 활동하면서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게 수사가 안 된다, 보석이니까 검찰이 누굴 봐주는 거다라고 한다면 실형 선고받은 최강욱 의원부터 먼저 잡아가야 공평한 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저는 모든 상황이 다 보석으로 풀려나거나 이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일단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더는 지금 대선 자금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충분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검찰이 계속 진행한다고 하면 저는 국민들이 보기에 검찰의 수사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 같고, 되려 이제 시간 끌기라고 민주당을 공격하셨는데, 사실은 이 사안으로 만약에 민주당에 문제가 있다면 이 사안으로 시간이 끌리면 민주당이 더 불리한 거 아닙니까?
총선에 다가갈수록 이 사안이 계속 이야기되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 불리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을 알기 위해 민주당은 계속 일관되게 특검을 하자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특검을 받아서 이 과정을 거쳐서 객관적으로 수사되었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국민의힘에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들었습니다. 지금 민주당 당사의 적법한 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당사도 아니죠. 그 안에 있는 민주연구원이죠. 국회의원 100명이 넘게 와서 막았습니다. 특검으로 시간이 끌리게 되면 온갖 물타기를 하고 특검의 제목, 특검의 수사 범위, 특별검사 추천권 이런 걸로 또 입씨름을 하면서 굉장히 시간을 끌게 되는 기간 동안 엄청난 증거 인멸과 말 맞추기가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뭐 50억 클럽 이야기 계속 하시는데 거기 올라간 대다수 분들이 지금 이미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소가 됐다는 것은 수사가 어느 정도 종결된 상태에서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린다는 것인데 저는 곽상도 의원이 보석됐는지 제가 왜 보석됐는지 여부를 잘 모릅니다만 마찬가지로 보석이니까 봐주기라면 지금 가장 많은 봐주기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분은 민주당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최강욱 의원이겠죠. 2심 실형까지 나왔는데 구속이 안 된 상태로 멀쩡하게 상임위 활동, 그것도 다른 상임위도 아닌 법사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요. 네. 뭐 그런 부분까지 형평성을 따지자면 특별히 지금 민주당에게만 불합리한 구조로 재판이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예, 뭐 꼭 더 하셔야겠습니까? 중앙당사에 대한 어떤 압수수색에 대한 반발은 저희 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그랬던 전적이 있고 사실 언론사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민주당은 이미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이 여기에 되게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었다면 그 공간 모두를 직접 압수수색해야겠지만 3일 3번 정도 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관련한 자료를 우리가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검사가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정치적 행위를 검찰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훨씬 더 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당은 전례가 좀 있어서요. 산업부 공무원들이 막 신내림 받았다고 자료도 막 지워버리니까 정정진 교수는 막 PC도 반출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이미 제출한다는 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증거를 낼지 신뢰하기 힘든 나름의 전과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게 있어서 검찰도 그 부분에서 강경한 원칙론을 고수하는 것 같고요. 한나라당이 예전에 반대했습니다. 김웅 의원 때도요. 저는 서두에 밝힌 것처럼 어느 정당이건 어느 기관이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젊은 정치인이 그만큼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사안이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구나 하는 생각 여러분 하실 텐데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